네, 안녕하세요. 네, 안랩에서 OT 보안 제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제품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훈이랍니다. 네, OT 보안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가하는 OT 보안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랩에서 준비한 통합 보안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가 이제 그 OT 보안 관련 발표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해마다 OT 보안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은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기준이나 표준이 변화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뭐 최근에는 코로나나 아니면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8월 말에 코로나가 이제 독감 수준으로 등급이 격화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뭐 더 강력한 변이가 온다, 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뭐 77 대란, 125 대란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발표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디도스가 굉장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뉴스에서 디도스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진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로 다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OT 보안이 올해 세 번째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OT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이제 3년 정도 들으니까 사람들이 좀 식상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OT 보안이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뉴노멀일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나 디도스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준비를 했지만 OT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앞에 이제 동향 얘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OT 보안의 위협들이 사회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뭐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앞서서 1시간 전쯤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위성 통신망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뭐 다행히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제 통신 다시 되긴 했지만 이제는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위협이 우주 공간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저희가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양할 신자님께서 뭐 TI 말씀 주시고 공격 그룹 말씀 주셨는데 그 얼마 전 이제 락비잇에 의해서 일본의 나고야 항만이 한 이틀 정도 마비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 예전에 스톡스넷 사건에도 그랬지만 공격 그룹에 의해서 이제 OT 보안의 위협들이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 OT 보안의 악성 코드가 많이 발생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발생한 게 한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숫자는 적지만 우리한테 이제 왔던 그런 데미지나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OT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악성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듣는 얘기가 저희가 스톡스넷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톡스넷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 표준 디팩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란 원전에 이제 스톡스넷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스톡스넷의 공격 기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사실 뭐 악성 코드의 이름은 다르지만 공격 기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스톡스넷의 공격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외부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USB를 통해서 내부망에 이제 감염 시스템이 감염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자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공격이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공격자로부터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코드가 내부에 이제 다른 전파된
타겟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설비의 제어 로직을 변조하는 그런 공격 실행으로 연결되는 이런 스텝으로 가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악성 코드 그리고 OT망에 관련된 악성 코드가 이런 프로세스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랩에서 이제 OT 보안 관련된 담당자로 한 3년 정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전소나 제조 공장이나 뭐 물류나 제약 같은 다양한 고객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 우리 실제 OT가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는지를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의 3요소 얘기하면 가장 기본으로 얘기하는 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IT 보안의 3요소고요. IT와 다른 또 다른 반대편의 세상, OT 보안의 3요소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으로 갑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과 신뢰성입니다. 뭐 정보 유출보다는 공장의 설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어떤 보안이나 그 관리의 관점이 안정성과 공정의 지속 가능성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도 사실 IT는 곧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해야 되는데 OT는 공정에 영향이 있는 걸 먼저 보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심지어는 설비가 바뀌기 전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에 걸려도 저희는 이제 뭐 자동으로 삭제나 자동 치료가 되지만 공정에서는 담당자가 공정 영향을 확인한 다음에 수동으로 일일이 치료하는 것이 IT와 OT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OT 쪽의 가장 큰 애고니가 뭐냐면 이 OT 보안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에 OT 쪽에 이제 보안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안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IT 보안 담당자가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IT 보안의 담당자는 이제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이나 이런 사상과는 이제 전혀 배치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료나 업데이트 내는 걸 얘기를 하면 사실 공정 담당자가 무서워서 말을 꺼내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비를 재투자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OT 보안 설비는 보통 이제 가동 연한이 뭐 15년, 20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윈도우 XP다 아니면 SQL 2000 서버다 이런 구형 설비나 시스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해당 시스템들이 더 이상 이제 그 제조사에서도 보안 패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뭐 안랩이나 일반적인 IT 보안에서는 뭐 블래스터나 아니면 델보이나 컴피코 같은 웜들이 이미 멸종했다 이런 거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OT 환경에 가면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컴피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고객사에 가면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랩에서는 컴피커에 대한 전용 배싱도 제공할 정도로 갈라파고스와 같은 그런 세상이 OT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패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신규 CVE가 발표되는 걸 보면 작년에 25,000개가 나왔는데 만약에 20년 동안 패치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19만 개 정도. 그러니까 사실 OT 환경에 있는 보안 취약점이 몇 개인지는 더 이상 뭐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패치도 안 돼, 취약점도 많아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더 심각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는 OT망이 폐쇄망이라고 알고 있고 OT망 안에서도 사실 PLC는 폐쇄 중에 더 폐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서 연결된 그 디바이스를 검색한 쇼단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PLC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기서 이제 뭐 PLC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수많은 그런 PLC들이 쭉 검색이 되고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딱 집어서 상세 조회를 하게 되면 뭐 PLC의 제조사, 시리얼 넘버, 펌웨어 버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뭐 US 서트나 아니면 취약점을 공개한 사이트에 가면 이 해당 디바이스의 취약점들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디바이스를 접근할 수도 있고 해당 디바이스의 취약점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격 코드를 만들고 PLC에 공격 코드를 심습니다. 근데 PLC 자체도 보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PLC에 사실 로그인 기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로그인 기능을 다 끄고 있거든요. 그래서 PLC에 그냥 공격 코드 그냥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PLC는 무기화되고 옆에 있는 다른 뭐 스카다 시스템들, HMI나 다른 설비들 워크스테이션에 이제 공격을 쭉 전파를 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타겟한 그런 설비의 오동작이나 OT 보안의 위협으로 실행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이스라엘의 수처리 시설 그리고 2021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 올즈마 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공격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고 여전히 쇼단에 가면 여러 가지 PLC가 검색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셔서 PLC를 검색하셔서 만약에 이제 고객사에 이런 장비들이 있다면 검색되는지도 한번 호기심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 OT망이 내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망이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폐쇄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뭐 SMB나 FTP나 아니면 NAS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웜 같은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쫙 퍼집니다. 해당 공장만 퍼지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다른 사업장까지도 공격이 다 퍼지거든요. 실제로 TSMC에서 워너크라이가 감염이 됐을 때 해당 공장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여러 개의 사업장이 함께 감염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객사의 엔지니어들이 나가게 되면 이런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사실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성 확보도 안 돼 있고 뭐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것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한 대씩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보면 옆에 이제 보시는 애니메이션처럼 꼭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한 곳에 잡으면 다른 곳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결국 어떤 공격의 근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OT 보안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의 보안 의식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뭐 사실 IT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안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보안 점수가 팀장한테 올라가고 관리자들이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내 보안팀에서 그걸 가지고 또 조치하라고 올 수 있는데 OT 보안은 그런 관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의식도 당연스럽게 좀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망에 가서 한번 쭉 검사를 해보게 되면 내부망 장비 중에는 CNC 서버로 계속 접속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여기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뭐 민속놀이 그런 게임들을 실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랙 파일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는데 이 크랙 파일이 대부분 악성 코드를 같이 내포하고 있어서 이런 크랙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해당 어떤 정보들이 CNC 서버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인데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인이 한창 붐일 때는 코인 마이닝 악성 코드도 실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탐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관리자가 이제 인가하지 않은 그런 비인가 비인가 프로그램들도 많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복잡한데 더 복잡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 OT를 잘 아시겠지만 뭐 PLC나 HMI나 스카다나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이런 설비들의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각각 설비들의 제조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용 프로토콜들도 다 다르게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IT 프로토콜을 많이 쓰는 케이스도 있지만 각 벤더마다 커스터마이징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벤더 안에서도 각 설비마다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고 또 프로토콜을 또 더 개별적으로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사실 OT 보안을 제대로 하려면 OT 프로토콜을 분석하지 않으면
가시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뭐 이제 현황이나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사들을 만나보면 한 비공식적이지만 보안 침해 사고를 당한 고객사가 한 대략 한 70%, 80% 정도는 이제 뭐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OT 보안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장은 잘 돌아가고 뭐 생산 수율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T 보안에 대해서 예산도 줄었는데 투자를 좀 더 다음으로 미뤄볼까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보안 위협이 내재되어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살얼음판, 아직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살얼음판을 걷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OT 보안의 현 주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우리가 OT 보안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냐? 사실 무엇보다 보안의 빈틈을 찾아서 대응하고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체계나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OT 보안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안랩의 보안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보안의 궁극적인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컨솔리데이션, 통합입니다. 통합. 하나의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하나의 어떤 뭐 방법론으로 전체적인 보안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OT 특화된 전무된 분야가 다 통합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을 다 갖추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OT 보안의 방향성을 잡아가시기를 오늘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런 각종 솔루션들이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각각 어떤 보안 위협이나 이상행위를 탐지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한 대응까지 연결되는 식별, 탐지, 대응의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저희 안랩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을 위해서 저희 안랩과 그리고 안랩의 패밀리 기업인 이제 나우넉스와 함께 통합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통합 프레임워크. 오전 세션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컨솔리데이션과 또 연계되고요. 그래서 안랩에 갖고 있는 보안 제품들, 뭐 엔드포인트 제품, 네트워크 보안 제품, 그리고 이제 방금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TI 포탈까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우넉스의 OT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그런 보안 제품들,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그리고 OT 특화 영역의 각각 요소를 하나씩 메꿔가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OT 보안의 완성체를 구성하는 것이 안랩의 OT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저런 프레임워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OT 보안의 역사가 길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OT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특화된 이런 영역이 골고루 갖춘 벤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저희 안랩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일하게 풀 패키지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보안 벤더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OT 전용 솔루션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을 통합을 해서 뭐 가시성과 탐지, 대응의 프로세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T 보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의 결합입니다. 뭐 OT 관련된 여러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익히 많이 들으시고 또 아시는 부분이시라면 사실 뭐 여러 이제 글로벌 밴드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바와 우리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사실 가시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OT의 위협을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T 보안의 방법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랩에 이제 엔드포인트 기반의 제품이 이제 EPS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나우넉스의 세레브로 XTD라는 OT 프로토콜을 분석해서 가시성과 위협 탐지를 제공하는 솔루션의 결합입니다. 네, EPS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0년 스톡스넷이 발생하고 나서 OT 보안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국내 이제 대규모 어떤 뭐 생산 공장이나 뭐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웬만한 공장들은 다 이제 E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이 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그런 보안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우넉스의 세레브로 XTD 또한 나우넉스에서 수년간 OT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축적되어 온 그런 기술이 접목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더 드리면 EPS 같은 경우에는 OT 환경에서 다양한 뭐 설비나 또 스펙들이 다양한 그런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최적화된 가시성과 관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도 윈도우 XP나 뭐 2000 서버를 쓰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넉넉히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샤원 인증서를 쓰는 사실 디바이스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뭐 윈도우, 리눅스 같은 다양한 환경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고객사의 큰 제조 장비에 보면 컨트롤러 안에 또 내부망에 작은 컨트롤러들이 별도의 폐쇄망을 이루고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에이전트 간 릴레이 구성을 통해서 내부망의 안에 있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가시성과 관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비들 중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스탠드 언론 방식으로 운영하는 설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시성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측면은 잠깐 설명드린 이제 세레브로 XTD처럼 네트워크 환경의 가용성을 침해하지 않게 트래픽 미러 방식을 통해서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또 그 유입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전파되는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을 탐지해서 내부망에 있는 가시성과 위협에 대한 탐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더지 잡기와 같은 그런 그 OT망 네트워크의 보안 위협 탐지에 대해서 그러면 확산에 대해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레브로 XTD의 이슈 트래킹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유포된 공격지를 디바이스를 찾고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를 추적해 보면 이번 공격은 공격자의 CNC 서버에서 왔구나. 이번 공격은 NAS 서버에서 출발을 했구나. 이번 공격은 옆 공장의 FTP 서버에서 왔구나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보안의 위협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 조사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시성 측면에서도 세레브로 XTD와 엔드포인트 기반의 EPS를 합치게 되면 세레브로 XTD가 그 전반적으로 그 자산들을 식별하게 되면 해당 자산들 중에서 EPS가 설치된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EPS에서 이제 수집된 좀 더 에이전트 기반의 상세한 가시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벤더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 디바이스의 OS 버전, 좀 더 깊게는 OS의 뭐 패치 버전, 시큐리티 패치나 아니면 뭐 그 KB 패치 버전까지도 긁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제 안랩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 EPS가 설치된 자산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 네트워크 원격 검사를 실행을 해서 해당 디바이스가 정말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었는지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제품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T의 스페셜라이즈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우넉스의 세벌 XDD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OT 프로토콜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PI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DPI 기술을 통해서 해당 프로토콜이 어떻게 실제로 값을 가지고 있는지 파형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제어 로직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사실 이번 행사의 이제 키워드가 AI인데 이전에 학습했었던 데이터와 현재 지금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의 이상행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톡스넷처럼 어떤 공격이 제어 로직을 변경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관리자에게 알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제조 공장이나 발전소에 가면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미 임계치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 이 한 솔루션 안에서 좀 더 실시간으로 또 관리자가 원하는 부분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뭐 엔드포인트 기반 제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제품을 통합적으로 보는 컨솔리데이션 측면에서 제 안랩의 통합 모니터링 제품인 IC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상단에서 그 밑에 있는 여러 제품에서 올려주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과 식별된 자산 정보를 가지고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되면 TIP에 접속을 해서 만약에 탐지된 악성 코드의 MD5 값이나 아니면 해시나 아니면 IP나 URL 값을 가지고 TIP에 IOC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탐지된 이 악성 코드가 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어느 공격 그룹에서 공격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뭐 CNCIP로 접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공격 그룹에 있는 것인지 이런 컨텐츠까지도 같이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탐지된 정보들을 상위로 보내고 상위에선 통합 모니터링을 하고 그 통합 모니터링 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TIP로 볼 수 있는 통합적인 구성을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그리고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TI까지 연결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OT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리하면서 다시 좀 랩업을 하면서 보면 OT 보안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OT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종합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안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셨다면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 통합 프레임워크 관점으로 한 번씩 이제 그 내부 자산이나 어떤 그 조업장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그런 구성들을 갖춰 나가시기를 오늘 이제 이 시간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OT 보안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벤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부의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기업 그리고 보안 벤더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보안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OT 보안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